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중랑구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윤종빈입니다.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을 만날 기회가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역구민 여러분 또한 후보자들의 선거 유세를 접할 기회가 이전 선거에 비해 부족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가 중랑구 을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알아보고 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를 함께 하실 후보들을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왼쪽 좌석부터 소개합니다. 기호 2번 윤상일 후보 나오셨습니다. 기호 1번 박원근 후보 나오셨습니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토론은 각 후보자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사회자 공통질문 후 상대 후보자의 보충질문,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보충질문, 후보자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토론에서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은 중랑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사전에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 시간은 엄격히 통제되므로 후보자께서는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을 계속할 경우 사회자의 제재에 이어 마이크가 꺼지도록 되어 있으며 발언 시간은 후보자가 발언을 시작한 순간부터 기산됩니다. 이처럼 엄격하게 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토론 진행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니 후보자들께서는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중랑구 을 선거구 구민들이 이 토론회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정책 공약과 비전을 듣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각 후보들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 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중랑구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각 후보자들의 기조 연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연설의 발언 시간은 후보자별로 각 2분씩 주어집니다. 발언 순서는 좌석 순서에 따라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윤상일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조 연설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중랑 구민 여러분, 미래통합당 후보 기호 2번 윤상일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생계까지 어려운데 코로나19까지 겹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우리 미래를 생각합시다. 그리고 힘을 냅시다.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그런 희망마저 없다면 우리가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뻔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습니다. 때로는 거짓말도 잘 합니다. 지금껏 정치에서 무슨 희망이 있었습니까? 또 중란 주민들께서는 어떤 행복을 느끼셨습니까? 이젠 유권자 여러분께서 정신 바짝 차려 선거를 할 때입니다. 중랑을 위해 일할 진짜배기 일꾼을 뽑으셔야 할 때입니다. 항상 재탕, 삼탕 외치는 정치꾼을 뽑을 때가 아닙니다. 중랑이 좋아서 중랑으로 이사 오시고 중랑에서 아들, 딸 키우시는 분들이야말로 진짜 중랑 사람이고 주인이십니다. 진정한 진또배기입니다. 정치하러 왔다가 한자리 해먹고 안 되면 중랑을 떠나는 사람은 어찌 중랑 사람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낙하산 정치꾼입니다. 저는 중랑을
세상이 알아주는 통하는 중랑구로 꼭 만들어 가겠습니다. 진짜배기 중랑 일꾼, 진또배기 윤상일이 중랑의 긍정과 희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원근 후보 기조연설 부탁드립니다. 발언 시간은 역시 2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홍근입니다. 코로나19에 맞서 묵묵히 어려움을 감내하고 계시는 우리 중랑 구민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 인사를 우선 드립니다. 모두가 이 힘든 시기에 불편을 드리는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어서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중랑의 미래를 위해서 부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보다 코로나의 전쟁이 우선입니다. 재난 극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뭉친 우리 국민처럼 정치권도 정쟁이 아닌 조건 없이 협력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줘야 합니다. 특히 더욱 어려워진 민생 경제를 함께 살려내야 합니다. 모든 가구에 국민께 긴급 재난지원금을 드릴 수 있도록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중랑구민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중랑구 발전의 최적임자를 뽑아야 합니다. 저 박홍근 쉼없이 지금까지 뛰어왔고 그 평가를 받겠습니다. SH 본사를 중랑구로 유치했습니다. GTX 비노선 사업을 확정시켰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착공됩니다. 무기동, 종화이동, 망우본동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중랑을 크게 변화시킬 4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이끌어냈습니다. 역대 어느 국회의원도 하지 못했던 큰 성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중랑에 희망과 변화의 큰 물이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집권여당 3선 국회의원의 힘으로 대통령, 서울시장, 구청장과의 찰떡 공조로 더 힘차게 노를 저 앞으로 치고 나가겠습니다. 이미 확정지은 사업은 더 빠르게 확실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실내 차량기지 이전과 첨단산업단지 조성, 망우 복합여사 개발과 중랑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남은 과제도 반드시 결과물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일 잘하는 젊은이 엔진 기호 1번 박홍근과 함께해 주십시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각 후보자들께 4개의 공통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에 대한 답변이 끝나면 상대 후보자의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 질문 시간은 30초, 보충 답변 시간은 후보자당 1분 30초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민생 경제 회복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에 대한 불안 공포가 확산되면서 북적이던 시장, 식당, 상가는 손님의 발길이 끊겨 소비가 위축되고 숙박, 관광 등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는 등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심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민생 경제를 살리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발언 순서에 따라 박원근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대응과 그리고 우리 정부 방역당국 의료진의 선진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겨내고 있는 중이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최악의 경우 제로 성장까지 예상되고 있을 정도로 상처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은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주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 또한 국회의원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고요. 전례 없는 이 위기에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와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32조의 피해 극복 지원 대책, 그리고 100조 이상의 금융 안정 패키지 대책, 4대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또 서울시는 재난 긴급 생활 지원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다가 더해서 전 국민들한테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 재난 지원금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해 내겠습니다. 저 또한 21대 국회에 들어가면은 무엇보다 중소유통상인 보호 육성 특별법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여기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배달의 민족 수수료도 낮춰서 자영업자들의 부담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함이 있습니다. 특히 큰 타격을 입은 도매소매나 음식, 숙박업, 서비스업의 위기가
큽니다.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더 추가적으로 내놓게 해서 백방으로 뛰겠습니다. 당의 을지로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상일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주민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코로나19의 핵심 관건은 언제 빨리 종식되느냐가 문제입니다. 경제 대책의 열쇠는 무엇보다 서민 경제 내수 진작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서민 경제가 빨리 안정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돈을 풀고 지원을 하는 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어려운 시민을 위해서는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첫째, 소득 구간별로 액수에 차등을 주는 계단식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 국가 재정에 대한 고려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위기가 앞으로 얼마나 길어지고 사태가 어떻게 커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국가 재정이 얼마만큼 버텨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의 지원 방식은 괜히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면 불필요한 갈등만 야기시키게 됩니다. 핵심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서민 경제입니다. 뭔가 생산을 이끌어내는 지원으로 방향이 설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박홍근 후보, 윤상일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저나 민주당은 일관되게 지금 이런 사상 초유의 위기에서는 돈을 풀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그래서 추경도 추진했고 또 전 가구에 100만 원씩 지원금을 주자는 대책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이 초기에 국민 세금 못 쓰게 하겠다고 하다가 또 추경 심사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뭐 100조 원 세출하자, 국민채 발행하자, 또 국민 전체에게 돈을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국방비를 깎을 건지, 네. 교육비를 줄일 것인지. 감사합니다. 윤상일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생각은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는 어려운 서민께 우선 긴급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가 재정을 항상 생각하면서 자금을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기화됐을 때 상공인 그리고 기업의 지원 자금과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감안돼야 한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 정권에서 이 일을 추진하면서 기준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 방향 없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어떤 기준을 통해서 서민 자금을 지원해 주되 서로 불만이 없는 그런 국민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관점에서 민주당에서 잘 설정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윤상일 후보, 박홍근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2013년 충남구 재정 자립도는 28%였습니다. 2019년에는 18%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경제 위기가 상당히 우려됩니다. 충남구 구민들의 경제는 물론 지자체까지 어렵습니다. 후보님이 국회의원 임기 8년 동안 충남 구민의 삶이 8년 전에 비해 얼마만큼 좋아지고 네, 무엇을 질문의 요지는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봅니다. 박홍근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올해 우리 중랑구의 예산 규모가 서울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5개 구에서 7위까지 규모가 성장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직성 정비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만큼 여러 가지 중랑의 일부 재정 자립도가 취하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를 함께 서울시장 또 중앙정부로부터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게 규모가 커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것은 지금은 여야를 초월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이 경제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너무나 야당이 갈짓자 좀 대책 없는 그런 선거용만
그 표를 의식한 그런 좀 이렇게 지르기를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좀 지적이었는데 명확한 좀 답을 못 들은 것 같고요. 저는 무엇보다 지금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랑구도 마찬가지로 구청장과 제가 당정 협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지금 뭐 마스크 판매 대책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재래시장 지원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중랑구에서도 선거도 선거지만 우리 윤상일 후보님과 제가 주도가 돼서 구청과 함께 지역의 이 상권들 그리고 우리 골목 상권을 포함해서 여러 자영업자들에게 우리가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책이 있다라면은 뭐 중앙정부에서의 지원 대책 말고도 이런 것들도 함께 좀 강구를 해보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고요. 그리고 지금은 무엇보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사회자 공통 질문의 두 번째 주제로 망우역 복합역사 건립 추진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중랑구가 서울 동북부의 중심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랜드마크, 즉 중심 상권 육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중랑구가 약 20년 전부터 망우역 중심의 복합 역사 건립을 추진해 왔으나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발언 순서에 따라 윤상일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근본 방향은 망우역을 포함해 주변 일대가 KTX, GTX, 도시철도, 버스 등 다양한 교통망이 원스톱으로 통할 수 있는 망우역 교통 허브화입니다. 동대구역 사례를 보면 2010년 국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신세계 백화점까지 들어와 활성화된 바 있습니다. 동대구역은 지하철과 연결되고 다른 지방으로 가는 고속버스 터미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환승센터가 된 것입니다. 지금 수색역 또는 복합 환승센터로 바뀌어가고 주변 일대가 상업 업무 시설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망우역도 이런 방식으로 바꾸어 가겠습니다. 추진 재원은 국토부의 지원과 함께 민자 유치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에 더해 망우 복합 역사 개발의 큰 방향은 철길을 지하화하는 것입니다. 경춘선, 경의중앙선, 망우선 철길을 지하로 만들겠습니다. 망우역 복합 역세의 대규모 개발과 끊겨있는 중랑 경제의 남북 통일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원근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현실적 대안을 잘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이 망우 상봉역은 이제 7호선 그리고 경춘선 그리고 경의중앙선 그리고 지금 강릉의 KTX에다가 향후에 이제 속초까지 가는 동서고속화철도와 GTX 비노선 그리고 이제 부산까지 가는 그런 고속 열차 이리까지 7개의 철도 노선이 다니는 사통팔달의 이제 요충지가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 망우 복합 역사 개발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요건이 환경이 좋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망우 복합 역사의 그 부지가 정말 다양한 이제 그 소유권이 있다 보니까 복잡하다는 것인데요. 최근에 이제 그동안 그 중랑구청과 제가 협의해 와서 망우 복합 역사 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결과가 최근 나왔는데 4가지 안들이 좀 나온 상태입니다. 그 4가지 안 중에서 무엇보다 이 지금 뭐 생활 편의 시설을 만들자 이걸 복합 어메니티라고 하는데요. 또는 복합 용도 개발을 하자, 공공주택을 만들자, 기업 지원센터를 개발하자 이런 게 있는데 이 중에서 무엇보다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은 이 복합 어메니티 그러니까 이 복합 생활 편의 시설을 만드는 안이 가장 수익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은 걸로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당선이 되면 서울시와 중랑구 그리고 우리 전문가와 주민 대표들이 함께 모이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장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은 안으로 이게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이어서 윤상일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철도를 지하화 만드는 것은 중랑 구민의 수건 사업입니다. 또한 중랑 발전의 핵심입니다. 박 후보님께서는 왜 공약의 철도 지하화 문제를 언급
안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께서도 부산에 가셔서 부산이 초라하다, 경부선 철도를 지하화하겠다는 당 운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원근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저도 동네를 다녀보면 얼마나 그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정치인이 표만 의식해서 되지 않을 공약을 내서서는 안 된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미 용산과 구로가 10년 전부터 이 관련된 공약을 내걸었다가 그 어떤 구청장도 어떤 국회의원도 지키지 못해가지고 계속 반복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한 3만 2천 평 되는 이 망우역 그 차량기지의 철도 부지가 이 국가 소유가 85%, 그다음에 철도시설공단 쪽이 한 10몇 %, 또 나머지 공유지 등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이게 현실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 지난 박원순 시장의 재선 선거 때 제가 이 망우 복합역사를 건립하는 것을 시장의 공약으로 반영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와 이제 당이 다른 구청장과의 어떤 보다 긴밀한 협조가 안 되면서 속도가 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중앙정부, 아까 말씀드린 국토부라든가 기재부라든가 철도시설공단, 코레일의 협조를 받을 수가 있고 서울시장 또한 공약을 내걸었고 그리고 구청장과 지금은 호흡이 척척 맞기 때문에 저는 이 망우 복합역사의 개발도 이제는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수천억 또는 수조 원이 들지도 모를 그 지하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복합역사를 통해서 가능한 적정한 선까지 그렇게 브릿지 시티를 만드는 것이 네. 옳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원근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윤 후보님께 이 망우 복합역사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중랑 코엑스를 거기에 함께 좀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세우셨습니다. 좋은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 한꺼번에 많이 개발을 하는 것보다 실현 가능하게끔 옛날 부동산 개발기 때는 가능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어렵지 않습니까? 좀 절차적으로 밟아나가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박 후보께서 야당의 어떤 정책의 일관성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 정부가 오히려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어떤 정책의 일관성이 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해서 지역에서 여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중소상인 등 영세 사업자한테 혜택을 주고 그들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망우 역사 관련해서는 제가 18대에 국회에 있을 때 철도청, 서울시 그리고 거기에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신아주와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물론 많은 재원이 투입이 됩니다. 하지만 첫술에 배불리는 일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박 후보 말씀대로 차근차근 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 중랑구의 망우역을 중심으로 한 동북부 관문 역할을 과거의 그런 좋은 시절로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망우 역사 종합 개발은 엄청난 재원과 시간을 필요로 한 겁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에 박 후보님의 말씀대로 저도 그에 대한 무지한 관심이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려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 주제는 혁신학교에 대한 찬반 논란에 관한 질문입니다. 교육 경쟁력이 서울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중랑구의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해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선 교육 현장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중랑구에 서울에서 가장 많은 20개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되면서 혁신학교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가 절대 목표인 현실에서 혁신학교는 창의력 키운 학교라는 주장과 성적 떨어지는 학교라는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후보자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발언 순서에 따라 박원근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사실 이 혁신학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경쟁 중심의 성적 중심의 그런 그 교육 환경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어떤 대안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거지 이것이 전부는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이 혁신학교가 마치 이념 교육을 하는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것을 정하는 절차가 누가 그냥 혼자 또는 교육감 혼자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하는 조건도 교사 학부모가 50% 이상 동의해야 가능하고요. 또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또 거쳐야 신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런 과반 이상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부정이 아닌가 이 생각을 좀 갖게 되고요. 그리고 저는 우선은 이 기본 학력이 혹시 좀 떨어지지 않냐 이런 지적도 하는데 제가 이번 20대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1호 법안으로 낸 것이 기본 학력 보장법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환경이 어려워서 그런 학력을 보장받지 못한 아이들에게 개인의 어떤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서 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결국 야당 반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 불평등을 강화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저는 특목과 자사과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가 그래서 폐지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중랑구에게는 오히려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를 두텁게 하는 전략,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는 장학금도 주면서 그런 중간 허리층 아이들이 좀 더 공부와 진로에 관심을 갖게끔 독려해야 됩니다. 다음은 윤상일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반대입니다. 만약 전국의 모든 학교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되고 혁신학교가 돼서 거의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찬성할 수 있습니다. 입시 교육을 벗어나겠다는 혁신학교의 근본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중랑구에서만 많은 혁신학교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학력 저하를 초래하고 입시 성적이 떨어지면 과연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학부모님들은 우리나라 교육을 교육이 아니라 전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의 집 아이들은 총칼을 다 들고 나오는데 우리 집 아이만, 우리 중랑구 애들만 3배원만 달랑 입고 내보낼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혁신학교 현황을 보면 중랑구가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혁신학교로 중랑의 우리 아이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정말 혁신학교를 추진하겠다면 교육 제도부터 뜯어고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고 이것이 수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박원근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그 혁신교육지구 아까 언급을 했는데 혁신학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혁신교육지구 지난 구청장 25개 구에서 우리 중랑구를 포함해서 4개 구가 안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이 문제 가지고 제가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 이제 돼가지고 2년간 총 30억 지원을 받습니다. 결국 아이들에게 다 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랑구 고3 학생들의 서울권 4년제 대학 진학률 2016년 20%에서 올해 32%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긍정을 봐야 되고요. 저는 오히려 후보님께서 중랑 학원과 조성을 공약하셨는데 네, 그 질문 방법이 뭐가 시간이 있으신가요? 초과되었습니다. 윤상일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박 후보님께서 자꾸 뭐 야당 뭐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 혁신학교라는 것은 2018년도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의 혁신학교 도입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조희연 교육감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송파 주민들이 이것을 왜 반대했겠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중랑구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혁신학교가 많이 도입이 된다고 하는 것이 좋겠다면 많이 도입이 돼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혁신학교가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아직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혁신학교에 다량 도입하는 것은 현재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박원근 의원께서 학원과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좋은 학원이 있어야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중학교 학생 진학하면서 외부 유출이 방지가 됩니다. 또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명문 학원가가 이 중랑구에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내 이동, 신화타운, 그리고 관상 복합상가 등 해서 그 주변을 학원가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윤상일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박 후보님은 혁신교육특별법을 발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2015년 하반기 의정보고서에서 열악한 중랑구 교육 여건 개선과 학력 신장 지원이라고 적었었습니다. 법안 내용은 중랑구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학력 신장이라 적으신 학부모 상대로 거짓말하신 것이 아닌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우선 우리 유 네. 후보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유명 학원장을 만나서 이 학원 유치를 시도했고요. 자유한국당 소속 구청장님들도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엠코에도 좀 해보려고. 다 안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성과 입지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나온 신화타운 등등 이미 다 검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파악을 해보시고 실제 우리가 대치동이라든가 저 중계동을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우리 중랑구 특성에 맞는 그런 보안제로서의 사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혁신교육특별법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렇습니다. 혁신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중랑구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에게 한 해 한 5억 가량의 장학금을 500여 명에게 주고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1, 2등급 아이들에게는 더 그런 인센티브를 줘서 더 좋은 학교에 갈 수 있게끔 독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부에 일찌감치 관심이 떨어진 아이들, 특히 이제 중하위권 아이들을 어떻게 더 동기부여를 할 것이냐. 이건 사실은 이미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 내용을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보면은 이미 혁신학교를 통해서 일반고와 혁신고를 차이를 봤더니 학력 차이가 갈수록 좁혀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없다는 그런 그 교육과정 평가원의 자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낸 법 또한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혁신교육도 해내고 또 일반 학교도 더 지원해 나가자는 것들을 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사회자 공통 질문의 네 번째 주제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 해결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8년 기준 중랑구 통계연보에 따르면 출산율은 급격히 줄어드는 데 반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5%를 넘어서면서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출산은 장기적으로 산업활동에 투입되는 노동력 부족, 고령 인구 증가는 사회보장 비용 증가 등을 초래하고 이러한 사태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발언 순서에 따라 윤상일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대안은 환경과 여건 조성에 있다고 봅니다. 즉, 저출산 고령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하나를 낳든 둘을 낳든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먼저 경기를 부양시키고 그에 따른 안정된 일자리 창출이 그 해법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근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출산 근본 대책입니다. 결국 저출산 대응은 곧 고령화 대비입니다. 왜냐하면 경기 부양을 통해 젊은 세대가 노령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여유와 능력을 키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고령 인구를 부양하는 부담을 최소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중랑구 합계 출산율은 0.8명이다. 결혼해도 아이를 거의 낳지 못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낳기 싫어서 저출산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환경과 여건을 정치권에서 잘 마련해서 하게 되면 저출산 문제나 노령화 문제가 극복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박원근 후보 1분 30초 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국회에서도 관련 특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문재인 정부도 관련 위원회까지 좀 두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우리 중랑구로 좁혀 보면은 현재 중랑구는 25개 자치구에서 출산율은 한 5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고령화율은 25개 자치구에서 9위 수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중랑구도 여러 가지 그동안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본인 부담비의 90%를 지금 지원하기 시작했고, 또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율도 구청장 임기 안에 50%까지 확대할 계획 아닙니까? 민간 가정 어린이집 지원도 확대하고 있고요. 또 공동 육아방이라든가 우리 동네 키움센터 같은 것도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 있습니다. 어르신들로 지금 위에서 경로당 지원이라든가 중식 도우미라든가 특히 어르신 일자리가 지금 대폭 이전부 들어서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령화 문제와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가장 중요한 난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제가 좀 봤더니 결국 출산율 하락 원인은 이제 결혼의 문제입니다. 왜 결혼을 안 하거나 늦추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은 결국은 상용직 근로자가 아닐 경우 또는 정규직 근로자가 아닐 경우에 현재의 결혼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임금이 낮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정직화라든가 또 임시직의 상용직화가 필요하고 임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 정책을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결국 근로시간을 줄이고 급여는 높이고 그리고 보육 교육 부담은 줄이는 것이 네, 옳은 방향이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윤상일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도 결국 경제입니다. 일자리도 없는데 아이를 낳고 키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박 후보님께서는 19대 총선에서 새로운 일자리 330만 개를 공약했습니다. 20대 총선에서 청년 일자리 70만 개를 공약했습니다. 총 400만 개입니다. 중랑엔 얼마나 일자리가 창출됐습니까?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 문제는 우리 모두의 사실 숙제입니다. 사실 지난 1월 통계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 가지로 최근 근래에 있어서 가장 일자리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을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이 끊긴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가 지난 19대 20대 때 국회에 출마하면서 내세웠던 것은 당의 공약을 제가 이제 그동안 반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또 일자리가 늘어나거나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이제 중랑구 일자리는 저는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중랑구가 제조업의 70%를 봉제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은 그 봉제업을 이게 사양산업이라 볼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주력 사업 중에 하나다 생각하고 이걸 잘 키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로 봉제 지원센터를 해 나갈 거고요. 그거 외에 지금 지산업 1센터, 2센터 이미 분양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중랑 창업지원센터도 예산을 확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양원지구 내에도 이제는 그 기업 공간이 마련됩니다. 이걸 통해서 조만간에 여기는 1000개의 기업이 10,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따 토론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 6호선 차량 기지를 이전시키고 그 부지에 4차 산업 산업 외에 이런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어내면 엄청난 일자리가 우리 지역에 창출이 될 거라 보여집니다. 결국은 국가 차원에서 일자리 만드는 것은 함께 노력해야 되는 문제이고 우리 지역이 네. 중요하다 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원근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입니다. 윤상일 후보님께 이것 또한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은데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정말 국가의 존립이 달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용직, 정규직, 임금 수준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문제만큼은 여야가 통 크게 아이를 갖기만 하면은 대학 갈 때까지는 국가가 완전 책임지겠다라고 이제 공동으로 우리가 합의를 보고 사적 그 합의를 봐야 된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거는 뭐 저출산, 고령화 정말 아무리 돈을 써도 큰 문제가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라고 하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 여건을 조성해서 쓰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국가적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홍근 후보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든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 조금 전에 박홍근 의원님께서 학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중랑구 학원 설립 정말 간절합니다.
지금은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까지는 학원가가 사실은 어려운 실정이 되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엠코의 학원가 조성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저도 안 된다고 과감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중랑구가 충분한 그런 것들을 수용하고 만들 만한 여력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학원가 조성하는 데도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하게 되면 임대료 문제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게 되면 조성이 저는 확실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기 나와 계신 후보자들의 중점 공약에 대해 들어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공약들인지 후보자 공약 발표 후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약 발언 시간은 2분이며 발언이 끝나면 상대 후보의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이 이어집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씩,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 주어집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서 공약 발표는 박홍근 후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중랑이 더 큰 변화를 만들기 위한 5가지 약속을 우리 구민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부권 경제 거점 중랑을 만들겠습니다. 자산 규모로 서울시 최대 공기업인 SH 본사를 2024년까지 차질 없이 이전시키겠습니다. 시내 차량 기지를 이전시키고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빠르고 편한 이 교통혁신 중랑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망우에서 서울역까지 8분대인 GTX 비노선을 조기에 착공시키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도 조기에 완공시키겠습니다. 신내 IC 일대 교통정체 심한데요. 대시양 아파트에서 경찰서 구간까지 지하차도를 건설하겠습니다. 세 번째, 품격을 높이는 중랑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 거점별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랑 캠핑숲과 망우리 공원을 잇는 그런 생태문화 역사 벨트도 조성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믿고 맡기는 교육 중랑을 만들겠습니다. 중랑구의 교육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고 방정환 교육지원센터 등 교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거점별 1도서관을 조성하고 학교 체육관이나 급식실과 같은 그런 교육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따뜻한 복지 안전 중랑을 만들겠습니다. 서울의료원에 대학 부속병원화를 계속 추진하고 공공암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하고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그런 복지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유영기 구청장과 함께 손발을 척척 맞춰서 그래서 중랑의 큰 도약을 더 빠르고 더 새롭게 이끌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윤상일 후보, 박홍근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예, 우리 박홍근 의원께서 묵일동 구 백악관 부지에 청년 임대주택 사업을 우리 중랑 주민들과 함께 특히 묵일동 주민께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 후보님께서는 지난 4년 전 20대 총선에도 똑같이 청년 신혼부부 주택 10만 원을 공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공약은 좀 수정되고 또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저출산 고령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청년들의 주거 문제 심각하고 특히 신혼부부들 그 부담 엄청 큽니다. 저는 국가 차원에서 또 서울시 차원에서 이 말씀하신 10만 원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공약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묵일동은 지금 이미 그 일본 출구 바로 옆에 이 민간이 대규모 청년주택을 짓고 있는데 백악관 부지에 또 대규모 대기업이 그 부지를 소유해서 거기에 짓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 지역에 너무 집중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이미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 청년주택을 저는 이것을 마치 무슨 혐오시설처럼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가능한 공간에는 만들어내야 할 텐데요. 지금 이 청년주택 사업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 아직은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충분히
구청을 통해서 또 서울시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을 다 봐가면서 풀어나가야 됩니다. 물론 법규에 의해서 진행된 일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마냥 이 사업계획서 접수와 승인을 보류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이러한 여러 가지 오랜 이 개발에 대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같이 좀 봐나가야 된다 싶고요. 무길동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집값 떨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만간에 상업지역과 준주거 지역을 동일로를 주변으로 해서 좀 더 확대해 나가면 개발의 호재가 발생할 겁니다. 네, 윤상일 후보, 박홍근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예, 제가 청년 임대 주택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무길동 주민이 그렇게 반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건 속에서는 전혀 다른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사실 무길동에 얼마 전에 청년 임대주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또 백악관 부지에 들어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박홍근 후보 보충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건 이미 제가 좀 전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미 주민들하고 제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또는 직접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을 했고 구청과 서울시를 통해서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무길동 주민들이 그 백악관 때문에 사실은 거기가 상업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상업지역이면 훨씬 더 우리 지역 개발을 위해서 좋은 어떤 공간으로 활용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이제 공공주택이 들어서냐. 결국은 나중에 8년 살고 또 이것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결국은 기결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곳곳에 이 청년주택과 관련된 말들이 많은데요. 사실 보십시오. 옥탑방 사는 사람들,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 청년들 너무 많습니다. 대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대학교 기숙사 짓는 거 가지고도 사실 너무나 많은 서울 지역의 소위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로 이게 난관에 봉착한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말로는 청년을 얘기하고 대학생을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원천적으로 맞는 이런 이제 우리들의 이중성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길동 청년주택 사업은 이미 큰 곳이 하나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거기에 들어서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나 또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달라고 이미 전달했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어서 윤상일 후보 공약 발표 시간입니다. 발언 시간은 역시 2분입니다. 예, 저는 중랑구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저희 가문은 400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중랑구 환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18대 국회 재임 시 GTX 노선을 청량리에서 끝난 것을 남양주까지 연장 확정시켰습니다. 이것은 중랑구에 대해서 그만큼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가 반증이 됩니다. 제가 내건 공약의 포커스는 중랑은 발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일념은 고향 중랑의 발전입니다. 주요 공약 내용으로는 첫째, 망우 상봉역 일대를 서울 동북부 교통 허브로 만드는 것입니다. 중랑이 과거에는 서울 동북권의 관문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심 공항 터미널을 포함한 교통 허브화로 중랑을 4통팔달의 관문으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교육 1번지 중랑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강남이 8학군이고 중랑이 1학군입니다. 하지만 교육 여건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1학군 중랑을 진짜 교육 1번지 중랑으로 만들겠습니다. 인재를 키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중랑 경제의 남북 통일입니다. 철길로 인해 남북의 허리가 갈라져 있습니다. 중랑 경제의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철길을 지하로 만들어서 중랑이 통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마지막 넷째, 중랑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주거지역에 묶여 개발에 제한된 부분을 완화하겠습니다. 지하철역 주변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서 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중랑 사람. 네, 윤상일 후보 잘 들었습니다. 그럼 박홍근 후보, 윤상일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그 윤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경춘선, 망우선, 경의중앙선 지하 추진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을 실현 가능하지 않은 공약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 검토를 안 했겠습니까? 철도법에 보면은 철도 노선은 옮겨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전액 그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된 사례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공사 중에는 더구나 또 임시 철도를 건설해야 됩니다. 이건 개별 국회의원이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 사업이고 재원도 많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찬 당대표께서 부산을 방문하셔가지고 경부선 전체를 지하화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서울에 있는 전철을 지하화한다고 했습니다. 또 국민의당 전 안철수 대표도 중랑구의 모든 시설을 지하화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반입니다. 그것이 무서워서 이야기 안 한다는 것은 주민을 대표하는 대변자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18대 국회에 있을 때 다방면으로 여러 관계기관과 사업 시공자 등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해결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입니다. 일례로 영등포도 그랬고 또 수색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대구역이 이미 완성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차 순차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약을 내놓은 것입니다. 네, 박원근 후보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그러니까 GTX 비노선이 놓여지면요, 이게 지하로 빠르게 달리기 때문에 EMU 정도 고속 열차만 거기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춘선이나 경의중앙선의 전철이 거기를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열차는 앞으로 지하로 들어가서 망우역을 한참 경의에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상으로 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위에 데크를 씌워서 망우 복합 역사를 개발하는 게 현실적이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GTX 비노선 얘기를 하셨는데 2010년도 국감에서 김문수 지사한테는 연장 필요성을 얘기를 했으나 그 바로 직후에 청량공원까지 사업성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 보충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상일 후보. 그거는 김문수 지사 제가 답변해 네, 드릴게요. 답변 그거는 시간입니다. 당시에 김문수 지사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종합감사 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GTX 노선이 여기까지 온 것이고 또 타당성 문제 결국은 도소에 배를 띄울 때도 단지 타당성 때문에 그 사업을 시행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동북부 주민들이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당성의 문제라고 김문수 지사도 생각했기 때문에 GTX B 노선을 연장해 준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GTX 노선 그것뿐만 아닙니다. 모든 행정과 모든 정책이 반드시 예비 타당성 문제만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의 정책이 그것만 가지고 한다면 결국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못 되는 데는 못 되는 것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는 것보다는 지원할 때는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 국가의 정책이고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4분이며 자유주제로 토론해 주시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질문과 답변은 1분 이내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윤상일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상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박 후보님, 조국 전 법무장관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조국을 수호하고 계십니까? 아직 네. 질문 중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국 청문회를 두고 마녀 사냥식 허무맹랑한 소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달 정의당에서도 조국 임명 찬성한 것에 후회한다고 참여를 말씀했습니다. 박 후보께서는 지금도 이 조국 청문회 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 그 검찰의 과도한 수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또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그 박탈감과 상실감이 컸던 것도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당사자도 본인들은 다수의 청년들이 겪는 박탈감에 대해서는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라고 사과와 성찰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사실관계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잘잘못에 대해서는 결국은 재판을 통해서 일일이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재판 결과는 재판 예. 결과대로 좀 거기까지 지켜보는 게 듣겠습니다. 좋고요. 국민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조국 장관 문제는 그렇습니다. 국민의 원성이 지금도 하늘을 찌릅니다. 국민의 불공정, 불평등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청문회가 사냥식 허무맹랑한 소설이었다라는 말씀을 한번 여쭤본 겁니다. 두 번째, 코로나 위기로 서민들 모두가 고생하고 계십니다. 박 후보님은 정치 후원금을 보내달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꼭 이렇게 해야 하는지, 정치 후원금 통장 정치자금 계좌에는 무려 1억 2천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지나치지 않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직 신해동에서 21년째 살면서 21평 아파트 아직도 대출이 1억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가난한 정치인입니다. 제가 다른 돈 받지 않으려고 하고요. 또 우리 윤 후보님처럼 넉넉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치르려면 정말 우리 주변 분들의 순수한 그런 후원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내면서도 부득이하게 이렇게 보내게 됐다, 이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10만 원짜리 후원금들 많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게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라고 하는 우리 지지자들의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선거를 안 하면 몰라도 결국은 공명선거 하라고 정치자금 후원금 걷어서 그 안에서 쓰라고 이렇게 만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 후원금을 보내달라고 문자를 보내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을 이해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우리 지지자들께서 또 우리 후원금 내주신 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 선거 공보 내용입니다. 서울의료원, 서울시립대 유치에 관한 건입니다. 19대 총선, 20대 총선, 이번에도 또 말씀하셨습니다. 의정보고서에 19대, 20대 결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대통령과 서울시장께 이 문제를 상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시립대 신내 캠퍼스는 박 후보님의 공약이었습니다. 이 시립대 제2캠퍼스는 은평으로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그렇지 중랑구 않습니다. 국회의원님 뭘 하고 계셨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우선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싶은데 저 은평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한번 사실관계를 네, 좀 확인해 보시죠. 윤상일 후보의 주도권 토론은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원근 후보자 주도로 상호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사실관계 몇 가지를 잡아드릴게요. GTS 비노선 2010년도 10월에 우리 윤상일 후보님께서 국감에서 김문수 지사한테 이렇게 반영을 연장하는 걸 남양주까지 해달라고 했더니 김문수 지사가 그렇게 답변을 했죠. 그런데 그 다음 연도 4월에 B 씨가 0.33밖에 안 나왔어요. 2014년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성이 없다라고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당시에 김문수 지사에게, 그러니까 사실 실권도 없는 경기도지사가 결정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국가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사업이 없는 걸로 결정이 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마치 견인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업이 이미 무산돼서 이걸 다시 2014년도 6월부터 국회의원이 아닌 신분에, 그때 제가 국회의원일 때 이게 비노선이 재개혁이 다시 재개혁이 된 겁니다. 연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B 씨가 나오게 됐다는 말씀 먼저 하나 바로잡고 싶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서울 의료원 관련해서는 제가 공공의과대학 설립법을 냈습니다. 시장님과 상의를 했고요. 그리고 시립대 총장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서울 의료원장하고 상의를 해서 시립대에 의과대학을 만들고 우리 서울 의료원을 그러면 의과대 부속병원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제 공약에 일관성을 가져나가려고 노력 중에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윤 후보님께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저는 국회가 좀 일하는 국회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민생을 우선시하는 정치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0대 국회 막말, 구태, 그리고 뻔듯하면은 보이콧. 소위 자유한국당 지금 미래통합당의 전신이죠. 무려 20번이나 4년 동안 보이콧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해놓고 파기한 것도 7차례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도 답답해서 제가
민생국회에 민생입법 처리하자고 농성도 하다가 아예 국회의원들 문호동 무임금 일하지 않으면 아예 세비 주지 말자라고 법안까지 지금 대표 발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국회 상시적으로 좀 열자 이런 법도 좀 같이 담가 내놓은 상태인데요. 우리 윤 후보님 공보물이나 미래통합당의 이번에 정책 공약집을 봤더니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공약에 눈을 뜨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의 이 지난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국민들께 일하는 국회를 위한 어떤 보관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18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그 이후에 19대, 20대 국회 운영을 보게 되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국회인지, 이게 소통이 되는 건지라고 하는 제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국회가 국민이 볼 때 정말 답답하고 욕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소통의 메신저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갖고 있습니다. 네. 국회는 대립의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타협하고 소통하는 게 국회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체적인 좀 약속을 좀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 이번에 이제 네이밍 슬로건으로 보니까 진또백이라고 이제 많이 쓰셨는데요. 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구 구민들 매년 12, 13% 정도가 나가고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결혼하고 신내동에서 그리고 아이를 낳고 지금 미의 고향으로 살고 있거든요. 아마 저 같은 사람이 우리 중랑 구민들 다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오랜 조상 시대부터 낳고 자란 우리 윤 후보님의 애양심은 제가 존중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중랑 그 유영기 구청장만 해도 중랑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일을 잘한다는 평가가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누가 더 오래 오래 살았느냐 이런 경쟁보다는 중랑의 미래와 도약을 놓고 비전을 놓고 누가 더 적임자이냐 실천을 잘할 거냐 이렇게 평가받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진또배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진또배기는 지역과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 네, 감사합니다. 박홍근 후보자 주도 상호 토론 종료하겠습니다. 두 후보자 주도의 열띤 토론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에게 드릴 당부의 말씀이나 미처 답변하지 못한 내용을 말씀드릴 마무리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각 2분입니다. 먼저 박홍근 후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중랑 구민 여러분, 코로나로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경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럴 때 국회가 국정에 발목을 잡고 싸움만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즉 민생 우선의 정치 활동에 가장 앞장서온 저 박홍근을 뽑아주십시오. 21대 국회를 일하는 민생 국회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해 내겠습니다. 우리 중랑은 큰 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SH와 GTX를 가져온 일 잘하는 젊은 엔진 박홍근을 뽑아주십시오. 중랑의 큰 도약을 더 빠르게 더 새롭게 이끌어내겠습니다. 중랑구를 확 바꾸겠습니다. 지난 8년 진심과 실력이라는 두 축으로 의정활동을 해온 결과 단 한 번의 구설수도 없었습니다. 시민단체 20대 국회 종합의정활동평가에서 서울지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선거 공약 이행 우수 의원으로도 뽑혔습니다. 저는 큰일이 있을 때마다 당이 찾는 실력 있는 에이스입니다. 국난극복위원회 마스크 대책 단장을 맡아서 한 달 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특별위원으로 공수처 설치 등 개혁 과제를 완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아 국정키트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저는 검증된 민생 해결사 그리고 갈등 조정가입니다. 을지로위원회 을지키는 민생 실천위원장을 맡아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대폭이나 고공농성, 택시 문제 등 풀기 어려운 민생 현안을 척척 해결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저에게는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유경기 구청장과 원팀을 이룬 그런 힘과 실력이 있습니다. 중랑구민 여러분, 대한민국과 중랑구의 미래를 위해서 저를 아낌없이 더 태우고 싶습니다. 저에게 다시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일하는 국회, 중랑의 큰 도약을 통해서 꼭 보답하겠습니다. 기호 1번 박홍근입니다. 네, 윤상일 후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역시 2분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랑 구민 여러분, 요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빨리 코로나 국면이 진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8년 동안 중랑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대학 시절 학생회장을 지내고 전대협 권한대행을 하면서 운동권 후보가 되었습니다. 통합진보당과의 단일 후보가 정치하겠다고 중랑에 온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19대 총선 때 중랑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330만 개를 약속했습니다. 20대 총선에서는 청년 일자리 70만 개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랑은 어떻습니까? 약속대로라면 중랑은 일자리 천국이 되었어야 합니다. 중랑 서민들 대부분 건건히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통합진보당과의 단일 후보로 정치하러 온 정치꾼에게 더 이상 순진하게 속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중랑이 좋아서 또 먹고 살기 위해 중랑으로 이사 오신 분들이 진정한 중랑의 주인입니다. 아들, 딸 낳고 중랑에 살고 계신 중랑구 유권자 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참 주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과 낙후된 중랑을 구해야 합니다. 이번 4.15 총선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대한민국과 중랑구를 구하기 위한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중랑의 진정한 일꾼 윤상일을 꼭 뽑아주십시오. 미래통합당 기호 2번 윤상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 참석해 주신 후보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중랑구 을 선거구 구민 여러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후보들의 공약 꼼꼼히 체크를 하셨는지요? 이 토론회가 여러분들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투표일은 4월 15일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자칫 투표에 무관심할 수도 있는데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사람들과 일정 간격 유지하기 등 투표소에서도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지키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랑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중랑구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